2주차 강의 요약 및 설명을 하게 된 2011-1138일 이신원입니다. 2주차 에너는 에너지 다이어그램, 물질의 구분, 이펙티브 매스,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 페르미 레벨 컨센트레이션과 드리프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밴드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컨덕션 밴드의 가장 낮은 부분, 밸런스 밴드의 가장 높은 부분의 사이의 에너지 레벨을 밴드갭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 1.12의 일렉트린 볼트를 띠며 도너와 옵셉터 이렇게 도핑이 된 물질의 같은 경우 도너 레벨과 컨덕션 밴드 사이의 갭, 도너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 하며 옵셉터 같은 경우는 옵셉터 에너지 레벨과 밸런스 밴드 사이, 옵셉터 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컨덕터입니다. 컨덕터는 두 물질 사이에 경계가 너무 작아 마치 경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를 오가며 전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에 반해 인슐레이터는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 보통 4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면 인슐레이터라고 하는데 사이가 너무 커 전자들의 이동이 쉽지 않은 물질들입니다. 그 사이에 세미컨덕터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있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에너지가 너무 크지 않아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반도체 같은 물질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펙티브 매스입니다. 이펙티브 매스는 실제 질량을 이야기하며 M0는 진공 상태의 질량이기 때문에 Mn, Mp와 같이 일렉트론과 홀의 실제 질량을 말하는 말입니다. 크리스탈과 웨이브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입니다.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스테이트의 밀도, 즉 이 밴드 안에 스테이트가 얼마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밴드는 여러 개의 스테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테이트가 겹쳐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밸런스 밴드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스테이트가 겹쳐집니다. 즉 밀도가 높다는 말입니다. 이 식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컨덕션 밴드에서 높아질수록 밸런스 밴드에서 낮아질수록 밀도 값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르미 펑션입니다. 페르미 펑션은 에너지 상태가 전자에 의해 점유된 확률로 아까 구했던 스테이트에 전자가 있을지 없을지를 확률로 나타낸 함수입니다. 페르미 함수의 식은 이렇게 되며 이 식은 일렉트론과 페르미 레벨과 스테이트 레벨 사이 간격에 의해서 범위 내 식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페르미 함수를 전자에 관해서는 이렇게, 홀에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페르미 레벨 같은 경우 전자 존재 확률이 2분의 1인 에너지로 서머럴 이퀄브리엄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은 하나 컨스턴트 값을 가져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렉트론과 홀의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저희가 앞에 구했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와 페르미 함수는 모두 이것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에 D2를 곱하게 될 경우 E와 D2 사이의 간격에 존재하는 스테이트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에 페르미 레벨을 곱할 경우 아까 저희가 했던 D2 이 사이 공간에 있는 전자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전체 공간 안에 일렉트론의 개수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식을 dn이 아주 작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 식을 컨덕션 밴드의 처음과 끝에서 적분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일렉트론의 컨센트레이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수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두 식을 곱해 적분할 시 이런 식으로 일렉트론과 홀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을 풀어보면 일렉트론의 컨센트레이션은 nc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f에 나누기 KT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저희가 앞에 있는 상수 이 NC는 이펙티브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로 이런 식의 값을 가지며 물질의 특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홀의 컨센트레이션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페르미 레벨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라면 1- 페르미 레벨은 홀이 존재할 확률이기 때문에
홀이 존재할 확률과 데인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밸런스 밴드의 처음과 끝에서 적분하면 저희가 원하는 홀의 컨센트레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홀의 컨센트레이션은 이렇게 똑같이 EV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페르미 레벨 마이너스 이 밸런스 밴드 에너지 나누기 KT로 표현할 수 있으며 MV 같은 경우 이펙티브 데인시티 오브 스테이트 밸런스 밴드에서의 이펙티브 데인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물질에 따라 이펙티브 데인시티 오브 스테이트를 표현할 수 있으며 물질에 따라 다르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MP 프로덕입니다. MP 프로덕은 저희가 아까 구했던 홀 컨센트레이션과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을 곱하는 값으로 이 값은 항상 순수한 반도체 물질, 순수한 물질에서는 도핑 레벨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을 지정해줘 ni라는 값을 만들어 기억합니다. 룸 템퍼러처에서 실리콘의 ni는 10의 10승으로 자주 쓰이는 값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너럴 이론입니다. 일반적인 이론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찰지 뉴트럴리티가 있습니다. 찰지 뉴트럴리티는 저희가 아까 구했던 컨센트레이션과 이온화된 도핑된 그 이온화된 물질들 사이의 전하량을 구하면 0이 된다는 식입니다. 이 식과 이제 MP 프로덕트가 ni 제곱이라 두 식을 이용하면 도너가 억셉터보다 훨씬 많은 경우, ni보다 훨씬 많은 경우, n타입이라는 도핑, n타입이 도핑된 경우에는 일렉트론의 컨센트레이션은 도너가 도핑된 양과 같고 홀의 컨센트레이션은 MP 프로덕을 도너의 도핑된 값으로 나눈 것과 같게 됩니다. 똑같이 반대로 NA가 ND보다 훨씬 많고 NI보다 높은 경우, 즉 P타입 같은 경우는 홀 컨센트레이션이 억셉터에 도핑된 양과 같게 되며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은 MP 프로덕을 억셉터 도핑량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터멀 모션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온도에 따라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평균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저희는 토탈 운동 에너지에서 일렉트론의 개수를 나눠 구해봤습니다. 식이 이렇게 2분의 1 KT라는 값이 나오며 이것은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다른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과 같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V는 터멀 벨로시티라고 온도값이 되며 이 식은 루트 n분의 3KT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드리프트입니다. 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쉽게 설명하면 일렉트론 필드에 의해 이동하는 전자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지 캐리어의 모션으로 나타나며 일렉트론 필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평균 벨로시티는 0이지만 이렇게 일렉트론 필드가 존재하게 되면 벨로시티 값이 0이 아니고 이 벨로시티 값을 저희는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이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충돌, 이렇게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충돌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충돌하면서 잃게 되는 에너지와 충돌하기 전에 얻게 되는 에너지 양을 비교하게 되면 이 식이 같다고 넣을 수 있고 결국 벨로시티는 mP분의 q 일렉트론 필드 민 프리 타임이 됩니다. 민 프리 타임은 충돌 전 가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앞에 있는 이 상수 부분만을 떼서 일렉트론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엮어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식으로 정의했으며 그렇게 속도는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론 필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이렇게 P 영역과 N 영역 둘 다 나타나며 평균적으로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홀 모빌리티보다 3배가량 큽니다. 이 이유는 MP와 NN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가 홀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리어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캐리어 스캐터링의 경우는 크게 퍼넌 스캐터링과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으로 볼 수 있고 퍼넌근은 말 그대로 아이온이나 되지 않는 물질의 스캐터링 그리고 반대로 아이오나이즈 임퓨리티 스캐터링 같은 아이온화돼서 움직이는 물질들의 스캐터링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퍼넌의 모빌리티 같은 경우 민 프리 타임과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 식은 결국 온도를 마이너스 3분의 2승한 것과 같게 됩니다. 즉 온도가 높아질수록 퍼넌의 스캐터링 같은 경우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퓨리티 스캐터링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그와 반대로 찍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도핑 값과 온도의 영향을 받으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두 스캐터링은 이렇게 병렬 연결로 되듯이 모빌리티에 병렬 연결되듯이 영향을 주며 도핑이 많아지면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지배적이 되고 도핑 값이 작으면 퍼넌 스캐터링이 지배적이 됩니다. 이렇게 두 식을 합쳐서 온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모빌리티 값이 온도가 처음에 높아질 때는 임퓨리티 스캐터링의 영향을 받아 온도가 높아지지만 온도가 일정 이상 수준으로 높아졌을 경우 영향을 받아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 후 벨로시티 스츄레이션은 특정 일렉트론 필드 이상에서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값에 도달해 세츄레이션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